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인터뷰는 이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 얘기해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으세요? 방금 제가 손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나요? 심리학적으로 자, 아이비리그 대학교 합격 신화를 써내려가고 있는 퍼스트 클래스 대표 샨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인터뷰가 왔다는 거겠죠. 자, 축하드립니다. 너무 축하드려요. 인터뷰가 왔다는 것 자체가 학교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한 25%에서 50% 정도 합격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뭘 알아볼 거냐면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터뷰 전에, 그리고 인터뷰할 때, 인터뷰 질문 답변할 때 너무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파트를 하나하나씩 오늘 자세히 파헤쳐 볼게요. 여러분들, 저희 9학년부터 11학년 컨설팅이 되게 빠르게 마감되고 있거든요. 저랑 함께 할 수 있는 SAT 반도 거의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 놓치지 말고 빨리 저희한테 문의해주세요. 퍼스트클래스 에듀 카카오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항상 결과로 증명을 하잖아요. 이번 연도 입시 결과, 작년도 입시 결과, 그리고 저희 SAT 가르치는 학생들 후기까지 꼭 확인해보시고 저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열심히 해서 명문대 가봐요. 자, 먼저 입학사정관한테 인터뷰가 왔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죠, 당연히. 인터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입학사정관의 이름을 먼저 구글에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링크드인을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입학사정관이 어느 회사를 나왔고 아니면 어떤 백그라운드를 지니고 있고 페이스북에서는 뭐를 올리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는 뭐를 올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터뷰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먼저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약간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무조건 이긴다. 그래서 입학사정관이 물론 적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정치 성향이 어떤지, 어떤 식의 멘트를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를 알 수 있으면 인터뷰 내에서도 퍼스널한 릴레이션십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터뷰 전에 꼭 입학사정관의 이름을 검색해서 최대한 구글에서 그 사람의 정보를 많이 뽑아내라. 저희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인터뷰 컨설팅 했을 때 한 학생이 입학사정관에 검색을 해봤는데 그분이 비건이셨어요. 그래서 그 비건인 거를 어떻게든 공통 주제로 만들고자 실제로 그 학생도 비건이었거든요. 저도 약간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먹어요라고 해가지고 아이스 브레이킹이 잘 됐거든요. 물론 이거를 티나게 활용하면 나를 너무 리서치했다는 느낌을 풍기면 당연히 안 좋겠죠. 그건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 사람을 알고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그거는 저희가 또 많이 도와드리는 작업이기도 하고 그분들을 찾아보는 거는 저희가 또 여러 입학사정관들과 인맥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비언어적, non-verbal적인 요소를 한번 얘기해보고자 해요. 우리가 지금 저를 카메라로 보고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때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늘 인터뷰는 이거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자 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 얘기해드릴 내용은 이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랑 어떤 게 더 설득력이 있으세요? 방금 제가 손을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생동감 있고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 않았나요? 심리학적으로 손을 사용하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이 더 설득적으로 느껴진다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인터뷰 카메라 세팅할 때 내 손이 잘 보이게 카메라를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 얼굴 잘 나오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깊게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근데 인터뷰할 때 손이 잘 보일 수 있게 세팅하는 거. 한국 학생들이 되게 많이 실수합니다. 한국 학생들 말할 때 우리 면접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미국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손을 사용해서 약간 우리 트럼프 연설할 때 보면 막 이렇게 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영어를 사용할 때는 꼭 손 제스처를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학사정관의 어떤 질문을 들을 때 지금 non-verbal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질문을 들을 때는 어느 정도 고개는 끄덕여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입학사정관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바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고개 끄덕이면서 이해해줘야겠다. 이 고개 끄덕임도 저희가 non-verbal 요소 중에 되게 중요한 요소로 하나로 보고 있어요. 세 번째, 시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보통 학생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게 선생님 시선을 그냥 카메라만 보고 입학사정관만 보는 게 제일 좋지 않나요? 아니에요. 생각해봐.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건을 구상을 할 때 어디를 봐요? 위를 많이 보죠. 왜냐하면 상상을 해야 되니까. 자연스러움을 표출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할 때는 상대방을 한 3초에서 5초 정도 보다가 잠깐 멈추고 생각을 한번 했다가 얘기를 하고 이런 자연스러운 시선이 되게 중요합니다. 물론 이게 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이비리그를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이 파트도 기억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 선생님 저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못해요.
아니면 생각을 많이 하고 답변하는 편이에요. 정말 괜찮아요. 오히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하잖아요. What's your favorite activity? 라고 질문을 하면 3초 생각하세요. Alright, my favorite activity is 이런 식으로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질문과 내가 말하는 질문 사이에 어느 정도 텀을 두고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한 비언어적, non-verbal 요소 중에 하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궁금해할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인터뷰 질문을 왔을 때 어떻게 답변해야 돼요? 이 파트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죠? 그랬을 때 저는 이 four letters만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P, R, E, P입니다. P는 뭐냐면 position이고요. R은 reasoning, E는 example, P는 마지막 position이에요. 이게 단순히 면접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경영 컨설팅에서 실제로 고객을 대할 때 어떻게 답변할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스트럭처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해요. 자, P, position은 뭐냐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한 줄로 정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한국말로 예를 들어 취미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저는 어렸을 때부터 13살부터 수영을 좋아해가지고 수영을 막 많이 다녔어가지고 저한테 되게 큰 의미고 이런 식으로 그냥 말을 쭉 이어가거든요. 이러지 말고 내 포지션을 한 줄로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질문 감사해요. 제 취미는 수영입니다. 하고 포지션을 끝내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장을 끝내고 한 0.5초에서 1초 정도 쉬고 R, reasoning으로 넘어갑니다. reasoning은 내가 왜 그걸 좋아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수영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는 어렸을 때 물에 빠져가지고 되게 죽을 뻔한 경험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되게 수영을 멋있게 해가지고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그때 그거를 보니까 나도 수영을 잘해서 남들 좀 돕고 싶다 이런 생각에 시작한 게 수영인 것 같아요. 라고 이유를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E, example. example은 그거에 관한 예시를 들어주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하루에 5시간씩 매일매일 수영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끝나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1시간씩 꼭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마무리를 짓고 학업을 마치려고 해요.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은 다시 포지션으로 끝내주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는 수영입니다. 라고 끝내주는 게 PREP 구성이에요. 물론 이게 창의적이지 않죠. 물론 내가 너무 눈에 띄고 싶어. 선생님은 저는 기발한 방법으로 답변을 하고 싶은데요. 맞아요. 근데 이 스트럭처는 지켜주는 상태에서 기발함을 연구를 해야 되고 이 스트럭처를 지켜주는 상태에서 창의적으로 뻗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학생분들 인터뷰 트레이닝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오케이, 너에 대해서 말한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랜덤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 예를 들어 너 뭐 먹고 싶어? 이걸 PRP로 말해봐.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PRP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 질문 스페시픽하게 저희가 PRP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작업은 창의성을 더하는 거예요. 이 학생이 어떻게 하면 인터뷰에 뛸 수 있을지. 물론 이 작업은 개개인별로 다르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PRP 구성은 기본적으로 유지해주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인터뷰를 되게 잘했어요.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겠어요? 인터뷰 끝인가요? 아니죠. 인터뷰 왔던 이메일로 팔로우업 이메일을 꼭 보내줘야 돼요. 팔로우 이메일이 뭐냐? 오늘 인터뷰 시간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고 그 입학사정관분한테 보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인터뷰 끝나고 포인트예요. 가끔씩 이거를 하고 안 하고가 합격 영향에 여부가 있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거 안 해도 합격할 사람 하지 않나요? 안 해도 합격할 사람 하겠죠? 해도 합격 안 할 사람 합격 안 하겠죠? 근데 뭐예요? 우리는 확률을 1%라도 올리고 싶은 거야. 1%라도. 그렇게 보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좋게 더 적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제발 꼭 끝나고 팔로우업 이메일은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인터뷰 잘 하셔서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터뷰할 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분들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분들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고민했었고 그분들도 여러분들 포지션에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정말 열심히 해왔잖아 우리 4년 동안. 그거를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인터뷰에 임하시면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당연히 퍼스트클래스 에듀로 카카오톡 문의 주시면 이메일도 괜찮고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